안녕하십니까. 대치아이데이 입시연구소 이호종 소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2023학년도 교과전형 지원 전략이고요. 제가 준비한 학교는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외대, 이화여대 편입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설명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학교별로 2022학년도 전형과 2023학년도 전형 비교를 통해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그걸 통해서 그 바뀐 점들이 올해 점수의 상승 요소로 작용할 것인지 점수의 하락 요소로 작용할 것인지를 분석을 해보고, 자,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올해 학교의 점수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학과별로 모집 인원까지 고려해서 세세하게 입결을 예상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앙대학교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전형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집 인원인데요. 작년도에는 511명 모집이었고 올해는 505명 모집입니다. 자, 차이가 많진 않아도 어쨌든 모집 인원이 감소되었고요. 모집 인원의 감소는 점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생기부 평가 요소 비율이에요. 작년도에는 교과 70과 출결 봉사 합쳐서 30%를 반영했었습니다. 자, 교과 점수가 70% 반영됐었는데요. 자, 올해는 교과의 반영 비중이 90%로 늘어나고요. 자, 출결이 10% 반영되고 봉사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교과의 반영 비율이 20%가 더 증가가 되었죠. 그럼 이것도 역시 점수의 상승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학교별 추천 인원입니다. 각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는 그 2배인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점수의 상승 요인일까요? 하락 요인일까요? 맞습니다. 점수의 상승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유를 설명해 보면 결국에 중앙대학교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수가 작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 중앙대학교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친구들이 작년보다 많아진다면 결국에 경쟁률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점수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자격인데요. 작년에는 고3 재학생만 가능했었고 올해부터는 재수생까지 가능합니다. 삼수생은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것 역시 점수의 상승 요인으로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지금 요 학교별 추천 인원이 늘어난 것과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작년에는 중앙대학교 응시 자격이 고3 재학생만 있었는데 올해는 재수생까지 가능하다 보니 결국에 중앙대학교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건 경쟁률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그건 점수의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열별 반영 교과인데요. 작년에는 인문계열은 국영수 4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를 반영했었는데요. 자, 올해는 계열에 관계없이 국영수 4과 이렇게 주요 과목 5개를 모두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점수의 상승 요인일까요? 하락 요인일까요? 크진 않지만 약간의 하락 요인으로 분석하시는 것이 맞겠죠. 이유를 설명해 보면 이게 큰 차이는 아니어도 대체적으로 인문계열 학생은 과학이 약간 약점 과목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사회가 약간의 약점 과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점 과목이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회가 1등급일 때 과학은 뭐 2, 3등급 이런 식으로 조금 사회보다는 등급이 조금 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학생은 과학 등급은 1등급일 때 사회가 2, 3등급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문계열 학생은 약점 과목인 과학이 포함되는 거고, 자연계열 학생은 약점 과목인 사회가 작년하고 다르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작년의 전형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각 계열별로 약점이 될 수 있는 사회나 과학 과목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큰 폭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점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 방식 보겠습니다. 모집 방식은 학과별 모집이었고요. 올해는 단과대학별 모집에 일부는 학과별 모집을 유지하는 혼합 형태로 모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점수의 상승 요인일까요? 하락 요인일까요? 저는 이 단과대학별로 모집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한번 이 단과별 대학 모집이 점수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일반적으로 학과로 모집할 때와 학부로 모집할 때, 즉 인원수를 굉장히 작게 뽑을 때와 인원수를 좀 많이 뽑을 때 합격자의 점수 대역을 생각해 보면요, 학과로 모집할 때보다는 학부로 모집할 때 합격자의 점수 대역이 조금 더 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학과로 모집하다가 올해 이렇게 단과대학별로 모집을 한다면, 결국에 쉽게 비유드려서 작년에 A, B 두 학과 각각 10명씩 뽑았었는데 올해는 이 A, B 두 학과를 합쳐서 결국에 20명 이렇게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10명, 10명 따로따로 뽑을 때보다는 합격자의 점수 대역이 약간 넓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 커트라인은 작년에 학과별로 모집했을 때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럼 이게 점수의 상승 요인도 가능하냐?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주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인가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A, B 두 학과가 각각 10명씩 뽑았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A 학과를 지원한다 또는 B 학과를 지원한다 했을 때 10명밖에 안 뽑으니까 내가 이 10명 안에 들 수 있을까? 이 학교를 지원하는 게 맞을까?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자, 지원을 잘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20명으로 뽑게 되면 20명이라는 그 대량의 인원수가 주는 착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전형을 살펴보고 20명이나 뽑는구나, 그럼 내가 설마 20명 안에 못 들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지원을 안 하려던 아이들도 많은 인원수, 그 숫자 노름에 현혹이 돼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지원을 하면 결국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건 점수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단과대학별 모집은 점수의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점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이건 학종이 아니고 교과잖아요. 자, 교과다 보니까 아이들 성적대가 굉장히 촘촘하게 형성이 돼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 번에 뽑는다 하더라도 그 합격자의 점수 폭이 뭐 작년에 학과로 모집할 때보다는 약간 벌어지긴 하겠지만 그 차이 자체가 학종 전형처럼 굉장히 넓게 형성되지는 못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폭이 벌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경쟁률의 상승에 따른 점수의 상승 요인이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조건인데요. 예, 작년하고 올해 중앙대학교 수능 최저 조건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년과 올해의 모집 요강 중에 변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를 토대로 그러면 올해 중앙대학교 전체적으로 점수가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지원 전략인데요. 작년도와 비교해서 입결의 상승 요소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모집 인원 약간 감소되었고, 교과 성적 반영 비율 확대되었고, 추천 인원과 지원 자격 범위가 확대되었고, 단과대학별 모집으로 인해서 경쟁률의 상승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점수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요. 반면 입결의 하락 요소는 계열별 반영 교과목 증가, 요거 한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요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보면 작년의 입결보다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따라서 안정적인 지원을 하시거나, 즉 우리가 지원할 때 관연도의 입결들을 참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연도의 입결들을 참조했을 때 중앙대학교를 확실하게 붙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입결에 준해서 보는 것보다는 그 입결보다 살짝 높았을 때 확실한 한 장으로 잡고서 지원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전적 지원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도전적 지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원자를 구분해 보면 최초 합권에 있는 친구들, 추합권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도전권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앙대학교가 올해 작년보다 입결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자,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이 추합권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추합권에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이만큼이 존재했었는데 작년에 올해 중앙대학교가 점수가 올라갈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에이 나는 중앙대학교 안 되겠지 하고, 만약에 이 추합권에 있는 친구들
친구들이 작년보다 지원을 많이 안 한다고 치면은 결국에 이 중앙대학교를 최초합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은 결국 그 위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도 중복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이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른 상위권 학교로 빠져버리면 결국에 추가 합격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원래 추합권에 있는 친구들의 비중이 작년보다 적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에 그 추합의 기회가 도전권에 있던 친구들한테도 일부 올 수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결국에 도전적인 지원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대학교 전체적인 설명은 드렸고요. 학과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공인재학부 잠깐 볼게요. 자, 공공인재학부는 2022학년도 모집 인원이 19명이었고요. 2023학년도는 모집 인원이 15명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중앙대는 전체적으로 아까 점수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점수의 상승 요소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요 인원수가 4명이나 줄은 거예요. 그러면 모집 인원수가 줄었다는 건 당연히 점수의 상승 요인으로 보실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020학년도 내신 50% 컷이 1.3이었고요 21학년도 내신 50% 컷이 1.7, 그 다음 2022학년도 내신 70% 컷이 1.76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중앙대학교 전체적으로 입결이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4명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결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3개년치 50% 컷, 그 다음 70% 컷을 봤을 때 약간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3개년치 50%, 70% 컷이 이 정도 된다면 최종 컷은 1점대 후반 정도로 보고 대략 한 1.9 정도라고 치면 그거보다는 0.1 정도 앞선 1.8 이내 요 정도 선에 들어와야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를 지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화학신소재공학부 보겠습니다. 화학신소재공학부는 작년도에 모집 인원이 6명이었는데 올해 모집 인원이 1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는 건 점수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개년치 입결을 보겠습니다. 20학년도에 1.4, 이거 50% 컷, 21학년도 1.4, 50% 컷, 22학년도 1.5였습니다. 요건 70% 컷이거든요. 그러면 예년에 대략 화학신소재공학부는 최종 컷이 대략 한 1.7 정도라고 보고 학교 전체적으로는 상승 요소가 더 강하지만 화학신소재공학부는 하락 요소가 그에 못지않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상쇄된다고 보고 대략 1.7 안쪽에서 지원을 하시면 최초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관연도 입결 자료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건가요? 학교의 전체적인 입결이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를 예상해 보고 학과의 모집 인원을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서 그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상승의 요인이 훨씬 큰지 아니면 하락의 요인이 더 커지는 건지 아니면 두 개가 상쇄되는 건지 그렇게 분석하셔서 지원하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경희대학교고요. 마찬가지로 작년도와 올해 전형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입니다. 555명, 555명으로 모집 인원은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기부 평가 요소 비율인데요. 작년도에는 학생부 성적 100을 반영했고요. 교과 80에 출결 봉사 합쳐서 20을 반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자, 학생부 성적 70에 교과 종합평가 30이 들어갑니다. 이 교과 종합평가는 무엇이냐?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을 정성적 평가를 통해 점수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학종적 요소가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즉, 내신의 정량적 부분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까지도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점수의 상승 요인일까요? 하락 요인일까요? 네, 하락 요인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2.0 친구가 있고 2.1 친구가 있는데요. 세특의 질이 2.1짜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2.1짜리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 합격자의 점수가 작년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의 하락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교별 추천 인원은 작년에 6명이었는데 올해는 3학년 재학 인원의 5%입니다. 그러면 200명짜리 학교를 가정해 봐도 벌써 경희대학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 되니까요.
예, 작년보다는 지금 학교별 추천 인원이 늘어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인원이 늘어난다는 건 아까 중앙대학교에서 보셨듯이 점수의 상승 요인으로 해석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인데요. 고3 재학생만 가능하고 여기도 고3 재학생만 가능하다. 똑같고요. 계열별 반영 교과는 작년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진로 선택 2과목이었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되고 진로 선택 3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진로 선택이 한 과목 늘기는 했어도 이거는 크게 입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보고요. 자, 모집 방식은 학과별 모집 동일하고요. 수능 최저 조건은 역시 작년도 올해 똑같고 의치한양만 작년에는 학종으로 선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교과로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2023학년도 지원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입결의 상승 요소는 학교별 추천 인원이 확대되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입결의 하락 요소는 교과 종합평가 30% 실시한다.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학교별 추천 인원 확대, 교과 종합평가가 새로 신설됐다는 거. 둘 중에 어떤 영향력이 더 클까요? 이쪽이 영향력이 훨씬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교과 종합평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경쟁률과 입결이 모두 다소 하락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률은 왜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나요? 이 부분 때문에요. 교과 종합평가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을 치는 아이들 보면 학종을 좀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교과 성적이 높은 아이들 중에서도 자기가 특별하게 한 활동이 없다거나 그래서 본인이 했던 활동들에 좀 자신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사실 고민하겠죠. 아, 내가 이거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까?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대체제들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경쟁률이 작년보다 막 심하게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소 그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작년의 입결보다는 내신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만약에 세특의 질적 수준이 자기가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뭐 여러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봤을 때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도전적인 지원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모집 인원이 3명이고 올해도 3명이에요. 모집 인원의 변동은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경희대는 입결의 하락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과 종합평가 때문에. 따라서 지금 3개년치 입결을 보시면 2020학년도에는 2.8, 2021학년도에 2.4, 2022학년도에 2.38이었습니다. 2.8, 2.4는 50% 컷이고 2.38은 70% 컷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어학과 같은 경우는 입결 자체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작년도 70% 컷이 2.38이었다면 인원수가 3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의 70% 컷과 최종 컷은 같을 거라 보고 대략 한 2.4 정도가 최종 컷이라고 본다면 경희대는 점수의 하락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5 또는 도전적으로는 2.6 정도 친구들까지는 한번 한국어학과를 지원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약간 도전적인 지원이 되겠죠. 그 다음 서울시립대입니다. 자, 우선 모집 인원부터 살펴보면 작년에 198명이었고 올해는 194명입니다. 자, 미미하긴 해도 어쨌든 약간 줄었으니까 점수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생기부 평가 요소 비율입니다. 자, 교과 100에 교과 100,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학교별 추천 인원인데요.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는 8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점수의 상승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지원 자격 고교 졸업자 동일하고요. 계열별 반영 교과는 작년에 자, 이렇게 국영수 사나 국영수 과를 70% 그리고 그 외 과목을 30%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특이한 점이 요 진로 선택 과목 10%가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크지는 않아도 점수의 약간 상승 요인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모집 방식인데요. 학과별 모집 동일하고 수능 최저 조건 작년하고 올해 동일합니다. 그러면 결국 서울시립대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봤을 때 큰 폭의 점수 상승 요인이나 큰 폭의 점수 하락 요인, 이런 것들은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들은 요거라고 보여요.
학교별 추천 인원이 2배 확대됐다는 거. 자, 그래서 약간의 점수 상승이 가능하겠죠. 이 부분만 본다면. 자, 그러나 외적인 영향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시립대를 지원하는 아이들 중앙대학교랑 교집합을 갔기 때문에 그 영향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23학년도 지원 전략입니다. 입결의 상승 요소는 말씀드렸던 대로 모집 인원 약간 감소된 거, 학교별 추천 인원 확대된 거,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반영된 거. 자, 그 다음에 입결의 하락 요소는 내적인 요소보다는 외적인 요소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중앙대학교가 비교과 비중이 감소되었었죠. 아까 교과 비중이 90으로 늘어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시립대랑 중앙대학교에 중복 합격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립대도 작년보다는 추가 합격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작년에 입결하고 비슷할 것으로 결국 판단은 돼요. 따라서 작년에 입결을 참고하셔서 비슷하게 지원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립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자체적으로 입결의 상승 요소, 하락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 입결과 비슷하게 지원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행정학과를 잠깐 보시면 모집 인원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21학년도 2.1, 22학년도 1.97, 요거는 각각 70% 컷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컷은 대략 2.0에서 2.1 사이에 존재할 거라고 보고 대략 그 선에서 지원을 하시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립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입결을 보시고 그 선에서 비슷하게 지원하시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외국어 대학교인데요. 작년도와 올해 모집 인원 371명, 변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작년에는 교과 90에 비교과 10% 반영됐었는데요. 자, 올해는 교과 10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교과가 반영되지 않는 거니까요. 즉, 교과 비중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입결의 상승 요소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학교별 추천 인원인데요. 작년도에 20명까지, 올해도 20명까지 차이였고요. 지원 자격 육수생 동일하고요. 계열별 반영 교과, 자, 작년도랑 올해 비교해 보시면 동일합니다. 모집 방식 작년하고 올해 동일하고요. 수능 최저 조건은 서울은 변화가 없고 글로벌 용인 캠퍼스는 작년에 수능 최저 없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한 개 과목 3으로 최저 조건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 봤을 때 2023학년도 지원 전략입니다. 자, 우선 입결의 상승 요소는 비교과 반영이 폐지되었다는 것이고요. 입결의 하락 요소는 지금 이 전형 비교를 통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중앙대학교 비교과 비중 감소로 인해서 이동 인원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따라서 작년하고 입결이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네, 요거 때문인 거죠. 비교과 반영 폐지된다는 거. 자, 따라서 작년에 입결을 참고하셔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한국외대는 아까 보셨듯이 올해부터는 요 비교과 10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수의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어학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인원수 변동은 없고요. 20학년도 입결 2등급, 21학년도 2.1입니다. 물론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에요. 50%, 70% 컷이 아니고 평균 등급입니다. 그러면 사실 50% 컷하고 평균 컷하고 좀 다르긴 하죠. 원래는 표준 편차가 어떻게 정규 분포 형태로 형성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평균 컷과 50% 컷은 같거나 차이가 생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대략 정규 분포로 해석을 한다면 현재 이 등급은 대략 50% 컷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평균 등급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러면 50% 컷이 각각 2등급, 2.1등급이라면 최종 컷은 대략 한 2.2에서 2.3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외대는 입결이 약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 컷을 2.2에서 2.3 사이로 본다면 그거보다는 0.1 정도는 높여서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화여대입니다. 모집 인원 보겠습니다. 400명 동일하고요. 생기부 평가 요소 비율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보면 동일합니다. 면접일도 수능 이전에 이루어지는 거 동일하고요. 자, 학교별 추천 인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동일하고요. 지원 자격 작년 올해 동일합니다. 자, 계열별 반영 교과 작년하고 올해 똑같고요. 모집 방식 작년하고 올해 똑같고 수능 최저 조건 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형 비교를 통해서는 점수의 상승 요인이나 하락 요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 지원 전략입니다. 입결의 상승 요소는 보이지 않고요. 입결의 하락 요소 역시 이런 내적인 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가 아까 보셨다시피 학교별로 추천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대를 베이스로 해서 중앙대나 경희대나 시립대를 중복해서 치는 아이들의 비율이 늘어날 거고요. 그럼 이대랑 중앙대나 경희대나 시립대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작년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건 드리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반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여학생들이 여대보다는 공학인 학교를 좀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중앙대나 경희대나 시립대와 이대를 중복 합격한다면 중앙대나 경희대나 시립대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대가 추가 합격이 작년보다는 많이 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대가 추가 합격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입결의 하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학교는 특이하게 이제 면접을 보고 있죠. 근데 전형은 변화가 없지만 아이들의 성향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즉 작년의 고3과 올해 고3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고3 아이들 중에서 특히 교과 전형을 치려는 아이들 중에서 자, 요런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아이들의 비율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 면접의 부담 부분도 역시 점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작년 입결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하락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입결을 참고하셔서 도전적인 지원도 한번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앞에서 보셨듯 이화여대는 학교 전형 자체로는 입결의 상승 하락 요소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랑 이대를 같이 쓰는 친구들의 비율이 작년보다는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고, 그거에 따라서 입결이 약간 하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경영학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경영학부는 작년도와 올해 모집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21학년도는 입결이 1.8이었고요 22학년도도 입결이 1.8이었고 현재 1.8, 이것은 70% 컷입니다. 그러면 최종 컷은 대략 한 2.0 내외에서 형성된다 보고요. 아까 이대는 올해 입결이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최종 컷은 2.0보다 조금 더 후반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2.1, 2.2 정도 안에 들어오는 친구들까지는 도전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마지막까지 학습 리듬 그리고 목표를 끝까지 유지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외대, 이대는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3학년도 교과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린 저는 대치 아이데이 입시연구소 이유종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